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소아정형외과 유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정형외과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시는 여러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자기 분야가 어깨 아니면 고관절, 무릎 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서 전문 분야를 말씀드리는데 소아정형외과는 어깨, 무릎, 소아의 모든 관절, 발목, 척추 다 망라하고 또 이 나이가 이제 지난 편에 보셨던 신생아기, 유아기, 유치원, 중고등학교 이때 다 질병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유아기를 좀 따서 근데 또 유아기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드릴 질병들이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궁금해 하시고 내원하시는 그런 토픽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우리가 유아라고 거름막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한 세에서 만 1세에서 한 3, 4세 요때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의 특징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걷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모습이나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아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 엄마들이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다 제대로 있을까? 손가락, 발가락 5개 있을까? 혹시 구순열은 없을까? 항문은 제대로 열렸을까? 걱정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안심하듯이 그리고 이제 또 걷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얘가 걷는 게 제대로 걸을까? 다리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발달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하고 불안감이 좀 생기고 또 이때 내가 잘 애한테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 걸 봐주고 이게 이제 잘 서포트를 해주는 걸까? 이런 걱정이 많아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누워만 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다니면서 생기는 외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막이 유아의 특징을 보면 성장과 발달이 진행 중이라서 이 진행 중인 발달 과정에 어른과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또 뭔가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외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얘가 의사소통은 잘 안 되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도 대답은 할 수는 없고 또 어떻게 다치거나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왔을 때 진단하기 어려운 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제 물렁뼈가 많아서 잘 보이진 않고 또 만약에 MRI나 이런 좀 자세한 검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한 20-30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진단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요 시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빈도수로 봐서 오자다리, 평발, 안짱걸음, 휜 발가락 이런 것들은 되게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들인데 요게 어른과 좀 다르고 부모님들이 보기에 이상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해해서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팔빠짐이나 유아기 골절 이런 내용들은 좀 어디 다치고 외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어려운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이제 치료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 시기에는 아주 큰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하거나 아주 과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대개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잘 이제 서포트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고 유의해야 되거나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각 토픽별로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정도를 유의하시면 되게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건 이제 다리가 O자예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O자 다리라고 그러면 이제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젊은 엄마 또 아빠들이 또 이런 이제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본인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고 또 우리 애가 혹시라도 이런 이제 O자 다리나 밖에서 보기에 미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거나 그게 이제 혹시 유전돼서 또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를 통해서 처치를 해줘야지 보조기나 이런 걸 해줘야지 다리 모양이 바로 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다리 얼굴은 되게 이쁜데 다리가 옷자라서 뭐 그렇다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도 이 O자다리나 X자다리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O자나 X자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게 미용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O자나 X자 정형외과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미용보다는 그 통증, 기능 이런 데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O자나 X자의 경우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 O자가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선을 걷을 때 똑바른 다리는 무릎의 중앙을 이 선이 지나가게 되고 X자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발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 선을 그으면 이 선이 무릎의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O자 다리 같은 경우는 이 선에서 다리가 이쪽 바깥쪽으로 휘니까 이 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들의 O자나 X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그럴 때 체중을 이렇게 평평하게 관절면이 받는 게 아니라 삐뚤어 약간 이제 기울어져서 받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이 기울어진 부분에 과도한 압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퇴행성 관절이 빨리 생긴다든지 이 부분에 연골, 물렁뼈나 이런 데가 빨리 닳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흡사, 해병대가 아주 무거운 고무보트를 10명이 다 지고 가는데 끝에 있는 2명이 키가 작아서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하중이 가니까 그쪽은 계속 힘들어지고 결국은 그쪽이 쓰러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관절면이 O자나 X자로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부분에 그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절이 빨리 망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가게 되는 그래서 40, 50대에 이런 O자, X자의 다리가 이제를 주소로 내원하는 분들한테는 수술적으로 다리는 이제 O자, X자를 똑바로 펴서 하중이 고르게 내려가게 한다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아기 때 오는 친구들의 O자 다리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리 모양을 유심히 보게 되면 대개 태어나면서부터 만 18개월, 뭐 24개월까지는 대개 O자 다리를 거의 모든 아이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 뭐 30개월 근처 가면서 다리가 다시 똑바라지는 과정이 되고 이 똑바라지는 과정에서 만 4살 근처가 되면 다리가 또 약간 X자로 가게 됐다가 만 6세 이후 뭐 8세 초등학교 갈 때쯤에 되면 어른하고 비슷한 각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 어떤 조치를 해줘서가 아니라 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 만 18개월, 20개월 근처에 약간의 O자 다리가 보인다는 거는 어른 40대, 50대에 보이는 O자나 X자 다리랑 다르게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커가면서 자연적으로 변화 과정을 통해서 바른 다리로 갈 수 있는, 곧은 다리로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되게 지켜보면 되는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들이 7등신, 8등신 그래서 머리 크기하고 몸의 크기가 이렇게 비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3등신, 뭐 태어나서 머리는 크고 몸통이 작은데 이 아이들이 몸통이 작은 걸 걱정하지 않죠. 왜냐면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기에 유아기 때 약간 O자 다리나 한 44세에 약간의 X자 다리를 보이는 거는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고 자라면서 곧은 다리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O자 다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우보다 좀 더 과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빨리 걸었을 때 힘을 좀 빨리 받아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통계적으로 보면 빨리 걸은 아이에서 이 O자 다리로 갔다가 다리가 펴질 때 O자 다리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개월 걸은 때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 애는 O자 다리가 좀 심해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는 이제 그 약간 똑바로졌다 X자로 갔다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오시는 엄마들한테 약간 얘기 드리는 거는 애를 빨리 걸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엄마들이 이제 애가 발달이 빠르면 머리도 지능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빨리 이제 걷기도 빨리 하고 뭐 하는 걸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행기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엄마 아빠가 보행기 태우면 편하죠. 애가 거기서
뭐 약간 넓은 데 있으니까 다칠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본인이 잘 노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른 시기에 보행기를 태우거나 그래서 과도하게 인제 하중이 가게 되면 이런 옷자다리가 좀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고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옷자다리나 한 만 4세 경우에 X자다리가 보이면 무조건 다 괜찮은 거냐? 고런 건 아니고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옷자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뼈 모양이 다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 봤을 때 여기 무릎 근처나 발목 근처에 있는 요 부분이 성장판인데 성장판의 모양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인제 무릎 인제 그 대퇴골, 허벅지 밑에 부분에 있는 요 뼈 사이에 여기 있는 부분이 성장판인데 이 성장판이 하는 역할은 뼈가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뼈가 자라는 거는 딱딱한 뼈하고 딱딱한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성장판이 그 성장판 안에 들어있는 연골세포들이 분할을 하는데 이 분할을 계속 빠른 속도로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2 개, 10 개, 20 개 되고 이게 점점 커져서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연골세포에 칼슘이 침착을 해서 딱딱한 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뼈가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뼈가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이 성장판이 뼈를 연골을 만들어서 칼슘을 침착시켜야 되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딱딱한 뼈로 되지 않고 물렁뼈, 성장판의 연골이 길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 길어진 그 성장판이 길어진 딱딱한 뼈로 칼슘이 침착하지 않은 물렁뼈는 이게 기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게 휘는 옷자다리가 심해지거나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를 구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루병은 대개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서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성장을 할 때 성장판에서 만들어 놓은 물렁뼈에 칼슘이 침착하지 않아서 딱딱한 뼈가 되지 않은 상태. 그걸 우리가 구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물게는 유전적으로 비타민 D나 칼슘의 대사가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결핍이 돼서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영양 부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애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영양 부족을 걱정할 그럴 상황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애들이 알러지가 있어서 비타민 D나 칼슘이 있는 그런 섭취가 제한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모유나 분유, 우유를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영양 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애들이 이빨이 나고 그러면서 한 살 넘어가면은 이유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엄마 모유나 이런 것들을 다 이빨이 나니까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래도 이빨 때문에 아파서 하지 못하고 이빨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양을 이제 다 그 시기에 맞게 이제 섭취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모유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모유를 굉장히 많이 주고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우유를 많이 주면 좋다고 그래서 생우유를 많이 주게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애들이 한 3kg일 때 태어나서 3kg일 때랑 10kg일 때랑 이게 이제 요구되는 영양이나 칼로리는 다 달라서 우리가 이제 영양이라고 치고 이 모유가 들어가면 우리가 휘발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칼로리가 있고 벽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휘발유, 칼로리가 있어야지 애들이 활동을 하는데 다 활동하고 쓸 수가 있고 이 벽돌, 영양분이 있어야지 몸이 클 때 그 부분을 다 채워서 몸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모유나 이 그냥 생우유 이런 경우는 칼로리는 뭐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어도 영양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이 칼로리가 높이 들어가면 애들이 배가 불러서 다른 건 더 안 먹고 그냥 다른 건 더 안 먹어도 되는데 영양분은 부족한 상대적으로 결핍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만 한 12개월, 한 15개월 되는데도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구루병이 생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모유 수유는 우리가 엄마가 갖고 있는 그 항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엄마의 사랑을 전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가 분유나 이런 것도 다 나이가 0세에서 6개월, 6개월에서 몇 개월 나뉘는 것처럼 그 필요한 영양과 칼로리는 다 요구되는 바는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영양을 섭취시켜 줘야지 애들이 발달이나 이런 부분도 성장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과도하게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하거나 새우만 많이 먹이거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구루병이나 이런 거에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유를 잘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뭐 비타민이나 칼슘 진단만 되면 엑스레이 찍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진단만 되면은 칼슘이나 비타민 넉넉히 주면은 충분히 회복이 돼서 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블라운트병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주 드물지만 성장판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쪽에 좀 비대칭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으로 옷자다리가 심하다. 그런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성장판의 모습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각도가 좀 과하다든지 그런 거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요런 경우가 있는데 옷자다리라고 있어서 무조건 다 괜찮다는 건 아니고 이제 발달이 어떤지 어느 상태인지 엄마 아빠도 이제 봐야 될 수 있는데 매번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핸드폰 사진기나 이런 걸로도 상태나 이런 걸 대충 뼈 모양을 안 보여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 이렇게 세워 놓고 이제 이거 엑스레이 말고라도 이제 우리가 그냥 이 다리 모양을 찍어서 한번 찍었다가 한 2달 있다 찍어 보고 3달 있다 찍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 아이들이 인제 다리가 옷자다리가 심하게 가는지 좋아지는지 대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해서 찍어 봐서 경과를 좀 보시고 아까 처음에 보여 드린 요 양상과 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병원 진료를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뼈가 정면을 향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일관적으로 찍어주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손가락이 요렇게 굽어 있다, 요렇게 돼 있다, 요 모양이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 찍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이렇게 휘어 보이고 요렇게 찍어서 정면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똑바르게 보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 면에서 똑바른지 삐뚤어졌는지는 이렇게 찍어봐야지 이렇게 돌려서 찍어보면 이 옆으로 휜 게 반영이 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그렇고 사진 찍어서 비교하실 때 요 기준점 슬개골이라고 그러는 이 앞에 있는 뼈가 만져지는 거를 이렇게 펜으로 그려 보시고 그게 딱 정면으로 나오게 이제 발가락이 정면으로 나오는 게 발이 똑바로 되는 게 아니고 발가락은 약간 이제 발은 약간 밖으로 벌어지는 약간 이제 팔자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이 슬개골이 앞으로 나오는 게 그게 제대로 찍는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발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슬개골을 중심으로 봐서 사진 찍어보고 변화가 어떤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유아기 때 다리 모양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 O자다 X자를 너무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너무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빨리 걸은 아이들한테 좀 심하게 O자다리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 지켜보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심하면 근데 이게 심한 거를 구루병이나 아니면 블라운트병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까지가 심하다라고 밖에서 얘기 드리긴 곤란한데 어쨌든 조금 이제 보기에 좀 과하다 싶을 때는 그래도 엑스레이 찍어서 그 2가지 경우가 아닌지 또 우리 애가 옷자다리인데 내가 모유 수유나 우유를 너무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오랫동안 줬다.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 볼 거를 권해 드리고 또 걱정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가 아니더라도 핸드폰 사진으로 이제 시리얼하게 이렇게 간격을 두고 변화 양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구루병하고 블라운트병은 그냥 옷자리 괜찮을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 경우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옷자다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평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발로 이제 내원하는 되게 부모님들의 이제 엄마 아빠의 얘기는 애기 발이 이렇게 밖으로 돌아갔다,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또 깔창을 차라 그런다. 깔창을 차야 되느냐? 이게 어디 가서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엄마가 그렇고 어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을 보면 애들 발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냥 다 있고 뒤에서 볼 때 이렇게 발이 이제 발 뒤꿈치가 이렇게 밖으로 휘어져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닿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팔자걸음으로 걷는 것도 처럼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뒤가 이제 휘어져 있고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걱정하는 게 또 어디서 이제 들었다는 얘기가, 발이 이제 평발이고 안이 이제 아치가 무너져서 밖으로 됐으니까 얘가 이제 X자 다리가 될 거예요. 그냥 두면. X자 다리가 되면 이제 척추도 휠 거예요. 체형이 무너져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이라는 거는 이제 발에 아치가 생기고 이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다 맞아야 되는데, 발에 여러 가지 뼈들이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형이 없어요. 이게 뼈끼리 붙어 있거나 뼈에 무슨 뭐 이상이 생겨서 뼈가 안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뼈가 잘 움직여야 돼요. 발에 있는 뼈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치를 지지할 수 있는 인대나 힘줄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관절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잡아주고 있는 게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아치가 잘 형성이 되고, 이제 이게 좀 느슨하거나 아니면 뼈에 문제가 있어서 뼈가 이렇게 아치가 없이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굳어 있거나 기형이 있다. 그럼 이제 아치가 형성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아치가 어떻게 생기고 아치가 왜 없는지를 이제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지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가 이제 없으면, 무너지면, 이제 발이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떠 있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가 이렇게 똑바르게 보이는데, 이 아치가 안쪽으로 좀 낮다 그러면 발이 이렇게 도니까 뒤에서 볼 때 뒤꿈치는 이렇게 밖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평발이 생기고 이 아치가 무너졌다 그러고 이 발뒤꿈치가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아까 우리 다리 보는 것처럼, 다리 O자 X자 보는 것처럼 이 발달 과정을 보면 애들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애들 볼도 유연하고 다 팔도 막 다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 게, 애들이 유연해서 걷기 시작하고 나서 만 2, 3세 아이들을 보면 한 80%에서 90%는 다 평발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한 1, 2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발이다. 근데 얘네들을 지켜보니까 만 10세로 자라니까 이 8, 90% 평발이었던 애들이 8, 90% 이상은 다 아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발달하면서 얘네들이 좀 뻣뻣하든지 뼈가 커지든지 그러면서 아치가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8, 90%에서 한 남은 1, 20%, 그 정도는 이제 평발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발 중에서 유연성 평발, 그냥 좀 유연해서 생겼다, 관절이 많이 움직여서 생겼다, 뼈의 기형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체질이다. 일종의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병적인 상태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외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통증이나 기능의 이상, 여기서 기능의 이상이라는 거는 내가 골프를 치든 축구를 하든 육상을 하든 수영을 하든 뭘 하든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기능의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라면서 뭐 스포츠를 하거나 운동선수가 돼도 다 지장이 없는 그런 기능의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연성 평발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 평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평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세 가지 경우. 아킬레스건이 좀 짧다. 이것도 아주 치료가 막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아킬레스건이 짧으니까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강직성 평발이라고 해서 뼈끼리 붙은 경우가 있어서 뼈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평발인 상태로 굳어서 발에 움직임이 없어서 내가 활동하고 그럴 때 발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발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뼈의 문제인 경우고, 또 하나는 이제 병적인 평발. 이 경우는 이제 발에 움직일 때 여러 근육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발에 있는 각뼈에 가서 힘줄이 붙는데 이것들이 잘 움직여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불균형이 돼 있고 필요 없는 근육이 가고 단축돼 있고 발에 변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변형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 발로 디딜 수가 없다. 유연성 평발은 그렇지 않고 딛거나 그럴 때 충분히 충격이나 흡수나 우리가 운동할 때 이런 활동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 평발은 치료가 필요가 없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이런 요인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연성 평발이라는 거는 다 뼈의 이제 모양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족저근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줄의 인대를 좀 스트레칭 시켜주면은 이게 당겨주면서 아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 경우는 뼈의 이상이 아니라 유연성 평발이구나, 문제가 없는 평발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방법이, 유연성 평발이 있어서 발이 이렇게 아치가 될 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당겨주면,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걸 올리면 이게 밑에가 당겨지니까 발에 아치가 딱 생겨요. 이런 경우는 이게 발이 잘 움직이고 있고 유연성 평발이구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크게 문제 있는 병적인 평발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뒤꿈치를 들고 서보라고 그래요. 뒤꿈치를 들고 서보는 경우도 엄지발가락을 올리고 이쪽을 당기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아치가 생기고 발 뒤꿈치가 여기서 휘었던 게 똑바라지고, 이러면 이제 운동이 제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할 경우는 이렇게 뒤꿈치를 걸어가면 이걸 못 걸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해서 생기는 평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다. 강직성 평발 이런 거는 엑스레이나 CT 찍어서 뼈가 붙은 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병적인 평발은 대개 이제 뇌성마비, 소아마비, 뭐 근육병이나 이런 경우니까 우리가 이걸 보지 않더라도 이제 환자 상태를 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연성 평발은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평발인 걸 알았다 그러면 치료는 필요가 없고, 진짜 아프다, 진짜 대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엄마 아빠가 보는 게 이상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둬도 될지, 깔창을 끼워줘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근데 그건 애들이 증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 없고, 진짜 아프고 뭐 발 봤더니 거기에 뭐 굳은 살이 몇 년째 박혀서 뭐 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유연성 평발이라도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근데 진짜로 아프면 증상이 있으면 치료한다는 얘기인데 대개는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아킬레스건이 단축이 있다, 이러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아킬레스건 단축이 심하면 막 까치발 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되게 이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경우들은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 경우도 이제 뭐 깔창이나 이런 걸로 되진 않고 되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짧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을 보면 이제 뒤에 우리 다리에 보면 아킬레스건 발 뒤에 있고, 뒤꿈치에서 여기 종골이라는 뒤꿈치 발뼈에 붙어 있는데, 요걸 이제 스트레칭을 해줄 때는 무릎을 굽히면 안 되고 쭉 펴서 무릎서부터 여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부러지게, 그리고 발이 이제 밑에서 내려다볼 때 놓을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이 경우도 아주 심한 그런 평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깔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평발에 대해서 깔창을 궁금해하는 경우 있고, 하면서 와서 해도 되냐,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추천을 받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깔창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발이 돼 있는데 안에 넣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치가 있는 거는 여기 뭘 대서가 아니라 발을 땅에 디뎠을 때 이렇게 딱 떠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깔창은 이걸 떠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디뎠을 때 여기 닿는 거나 깔창을 대서 닿는 거나 닿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런 유연성 이런 걸 다 해서 근육의 힘들 딱 탱탱하게 해서 그 힘을 준 거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깔창의 효용은 그런 식으로 있지가 않고, 그럼 그걸 계속 해주면 이게 그대로 남을 거냐?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쌍꺼풀 없는 사람에 쌍꺼풀에 쌍꺼풀 테이프 붙이잖아요. 근데 그 계속 붙여놓고 뛴다고 해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 아니죠. 코에다가 무슨 뭐 빨래 찢게 해놨다고 코가 뾰족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평발이라고 안에다 뭘 넣어놨다고 그거 해놨다고 그 깔창이 생기거나 그대로 있지를 않죠. 그래서 깔창이라는 게 그 효용 자체가 과학적으로나 여러 합리적인 이론을 뭐 여러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그 유연성 평발에서 아치를 만들 수 있거나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소아정형외과 교과서를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 소아정형외과 팀에서 이제 이걸 발간을 해서 이거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이 교과서는 이게 정형외과 레지던트 전문의가 시험을 볼 때 이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문항을 체크를 하면 틀렸다 그러고, 이게 많이 틀리면 당신은 전문의 자격 없으니까 내년 시험 공부해서 다시 봐, 이렇게 되는 교과서란 말이죠.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교과서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문의 자격에 맞는 거니까. 여기 보면
보조기와 특수 신발은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어떨 때 깔창이나 보조기를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관절의 과도한 스트레칭을 줄일 목적으로 제한적인 적응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유연성 평발이니까 무조건 다 해라 이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칭이 있는 드문 경우에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걸 쓸 때 현재 증상과 문제가 있는 발에 적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애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진짜 과도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엄마 아빠가 보기에 좀 이제 이게 무너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없는 그런 유연성 평발 변형 교정과 성인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변형 교정이라는 건 이게 좀 냈으니까 올리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게 그냥 두면은 뭐 X자 다리가 되고 체형이 삐뚤어지는 이런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의학적 치료 효과에 명백한 근거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건 아니더라도 어떤 시술이 과학적인 원리의 경험에 근거하였고 쌍태 붙이면은 이렇게 쌍꺼풀 생길 거라든지 다리 저리면 코에 침 묻히면은 저린 게 괜찮아 이런 과학적인 원리나 경험이 아니죠. 그리고 동시에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비싸게 돈이 있어서 환자 경제적으로 고통을 준다든지 애들이 그거 나 다리에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계속 쓰거나 엄마 이거 나 꼭 하고 있어야 돼 잘 때도 해야 돼 막 그런 걸 걱정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윤리적으로 시비를 삼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 시비를 삼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뭐 새로운 거고 있으면은 아주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해보는 건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의료 현실에 범람한 보조기는 자칫 환자 가족이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발달적, 경제적인 부모죠. 정신 발달은 애들한테도 이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에 신중해야 된다. 뭐 꼭 무슨 뭐 헌재 판결문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게 명백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는 거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얘기니까 그걸 보고 참조를 하시면 이제 이 친구가 유연성 평발이냐 아니냐는 가볍게 아빠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고 이제 그런 경우에 깔창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어떤 논리에 어떤 소아정외과라고 하면 이게 지금 발의 뼈의 문제, 힘줄 근육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치료하고 있는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믿고 따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말씀이 이 유명 축구 선수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보면 평발이죠. 여기 아치가 별로 없잖아요. 발에 테이프는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효과 없는 의학적 증명도 아닌데 어쨌든 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발목이나 뭐 그런데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굉장히 심한 평발인데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굉장히 잘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은퇴했어도 발 때문에 은퇴한 게 아니라 무릎에 무슨 뭐 연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봐도 뭐 이 사람보다 잘 뛰어다닐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연성 평발은 이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 이런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발달 과정이 체질이니까 좀 지켜보셔도 될 거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병적인 평발도 있고 그러니까 유연성 평발이 아닌 경우는 확인하고 진료도 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유연성 평발은 이런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연성 평발은 체질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X자 다리 척추 측만증 체형학이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치료한 평발하고는 그래도 구분은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본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발목 올리고 뒤꿈치 들고 이런 걸로도 간단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오늘 이제 지금 드린 토픽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가 좀 시간이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앞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앞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걸려서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안짱걸음, 발이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건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팔자걸음, 양방걸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안짱걸음에 이렇게 걷는 걸 되게 얘기를 해서 이제 걷는 발자국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발을 걸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은 없고 한 10도 15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바깥쪽으로 해서 걷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렇게 걷진 않고 약간 돌아가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안짱걸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걷는 그런 걸 안짱걸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애들이 요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걷는 거는 되게 발에 문제일 수 있고, 발이 이렇게 돌아가서 대개의 경우, 또한 이제 고관절에 문제일 수 있으면 고관절 이제 이 대퇴골이라고 그러는 요 위에 있는 뼈, 여기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이 정상적으로 오면 약간 뭐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약간일 수 있고, 이렇게 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을 걸 때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현역돼 있어서 이제 중족골 내전이라고 해서 이 병적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드문데,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이 고관절에서 무릎까지는 다 똑바로 걷고 발목까지는 똑바로 걷는데 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걸을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발의 문제인 거고, 이거는 이제 많지는 않고, 이건 이제 발 사진 찍거나 외모에서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위에 대퇴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퇴골에 여기 보시는 요 뼈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윗부분,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약간 이제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게 오른쪽에 고관절이 이렇게 대퇴골이 있는 건데, 요 뼈가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보시는 요 뼈가 밑에 보이는 뼈고, 여기 있는 뼈가 여기 위에 있는 뼈, 그 뼈가 보여서 요 선을 그어보면 이제 여기가 요 정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선을 긋고 요 위에 있는 선을 그어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요 정도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심하게 남아 있는 경우는 여기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걸을 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이제 걷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리를 걷게 되면 앞으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이 있어서 그 골반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이 골반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게 이 뼈가 이 대퇴골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나가야지 다리 전체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다리가 앞으로 나간 게 여기 펴지면서 몸이 앞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이 고관절이 안 이제 구부러지면 무릎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발목은 잘 움직여도 고관절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고관절이 앞으로 나가주고 다리가 앞으로 뻗쳐줘야지 우리가 앞쪽으로 보행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 무릎하고 발목은 이 고관절에서 이 대퇴골이 앞으로 휙 나가게 된 거를 스무스하게, 걸음을 스무스하게 이제 따깍따깍거리냐. 왜 로봇 걸을 때 걸음이 이상한 게 무릎하고 발에 이런 미케니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딱딱한 거고, 요게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하고 발목 사람 몸은 이게 스무스하게 돼서 딱딱 이렇게 뻗정다리로 걷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가게 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걸으려면 이 고관절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걸을 때 다리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건 고관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의 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을 경우는, 이게 골반이고 사람 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 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많이 나가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앞에 있으면 이 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이 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걸을 때 효율이 떨어지니까 나는 앞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돌려야죠. 돌리면 이쪽으로, 발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이게 앞으로 많이 뼈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저 앞으로 나갈 때 효율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발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대퇴골이라는 뼈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많이 나와 있으면 이제 제대로 걸어야 되니까 앞쪽으로 이제 요만큼 성큼성큼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걸을 때 요 뼈가 이제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이 위쪽의 뼈에 있다. 이 대퇴골 위쪽에 이 뼈의 각도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각도를 재보면, 그 각도가 그럼 이게 왜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걷게 되냐, 이 각도를 재보면 이제 15도, 2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잴 수 있는데, 이 각도를 봤더니 여기 각도가 변해요. 여기 이제 요 축을 보면
요 각도를 잰 각도, 이게 큰 각도예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거고, 이게 여기는 나이입니다. 이게 벌써 태어난 거고, 이게 만 16세. 이쪽으로 갈수록 깐난쟁이에서 나이가 많고 사춘기로 가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아, 태어나서 깐난쟁일 때는 40도까지 돼 있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구나. 근데 얘가 걷기 시작하고 좀 이렇게 되면서 요게 조금씩 좋아지더니, 이제 만 16세가 되면, 이게 많이 떨어져서 이게 많이 이렇게 돌아오네. 이거는 보조기를 채우거나 깔창을 채우거나 도수 치료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아까 O자다리가 X자다리가 됐다가 어른처럼 되고, 머리가 3분의 1이었다가 7분의 1로 몸에서 이렇게 작아지고 발달하는 것처럼 이게 자연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 몸에서, 사람 몸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 때는 대부분 다 안짱거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고, 이게 좋아지고 뭐 이렇게 변하는 커브에 따라서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변화는 될 수 있는데 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짱걸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걷는 건 안짱걸음이라는 건 있는데, 바깥짱거림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 팔자걸음, 양반걸음 그러지. 그래서 뭐 이게 팔자걸음이나 소자걸음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짱걸음이니까 애들 때 보이니까 꽃가 뭐 이런 것처럼 애들 때 안짱걸음을 하는 거예요. 애들 말터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바깥짱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어른 때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언어를 봐도 이런 유래를 봐도 애들 때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짱걸음이라고 요 시기까지 와요. 한 뭐 6살, 7살까지는 애들이 외래 와서 많이 오는데, 중학교 때 안짱걸음 한다고 하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외래. 이때는 많이 오는데, 그러면 봐도 그냥 두면 저절로 이제 이 시기에 좋아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서 이게 발달 과정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조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염전,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안창걸음으로 해서 부딪혀서 오는 애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의사들도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18세기 되면 이제 현대의학이 좀씩 생기고 그럴 때니까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를 했겠죠. 18세기에 등장을 해서 이제 보조기를 고안하다가 20세기 중반이면 1950년대까지잖아요. 그때까지 정형외과 의사들도, 정형외과 의사, 현대의학의 의사라는 사람들도 이런 보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2차 대전 끝나고 뭐 이러면서 좀 더 여러 의학이 발달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논문 쓰고 뭐 이렇게 연구 기법도 체계화되고 그랬으니까 이걸 봤더니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구나. 이거는 치료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자연 경과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현대 이제 연구의 기법은 그게 동전을 2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계속 앞면만 20번이 나오는 우연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다. 이런 차이를 두고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를 두거든요.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이건 저절로 좋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기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냥 지켜보면 되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벌써 이거는 뭐 19세기 1950, 60년대 이후에 이제 얘기가 끝난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기, 깔창, 도수치료, 운동 이런 게 다 효과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연구 결과가 있어, 거기서 이런 치료 안 하겠죠. 다 이게 뭐 거기서 치료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에서 보존해줘야 되고 의료비도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고 뭐 다 X자다리 되고 다 허리 삐뚤어지고 뭐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형외과 교과서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보조기들은 교정할 만한 힘을 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조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과 더불어 자연 교정되는데 보조기를 착용한 치료 효과로 혼동하기도 한다. 괜찮아진다는 거잖아요. 저절로. 그때 채워놓으면, 비가 오는데 오기 30분 전에 물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열매가 잘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가 와서 그런 건지 물 준 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부모의 과도한 걱정에 편승하여
이러한 보조기를 상업적인 목적에서 처방하는 최근 국내 일부 대체의학 신봉자의 형태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것도 아까 깔창처럼 여러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문제 있는 거. 이게 제가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그 이제 화면인 이제 영상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제니하고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있는데 이 보조기를 차고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이 막 던지고 자전거 치고 오르죠. 이 친구가 이게 이제 그걸 뛰면서 저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1950년대쯤 될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보조기를 그때 차고 있는데 쓸데없는 보조기를 찾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정신적으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런 이제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서 제약받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런 거를 없애고 나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제일 잘 뛰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기가 쓸데없이 차는 것들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나 발달이나 이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런 거 안 해도 좋아지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좋다 그냥 두고 보면 이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이제 주의해서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안짱걸음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한테 보면 이렇게 W자로 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 W자로 앉는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이해는 가는 게 이게 과도하게 돼 있으면 이게 잘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모양이 이제 앞쪽으로 튀어나온 게 많으면 그리고 앞바다리를 하기 힘들고 근데 이런 식으로 W자로 앉고 있거나 무릎 꿇고 앉고 있으면은 그런 연구 결과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이 대퇴골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해주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저는 요 내용을 소화제니까 아니까 데려올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쫓아가서 이렇게 발 뒤집어서 이렇게 양반 다리하고 앞바 다리하고 이렇게 해준 경우들이 생각이 나는데 반드시 꼭 앞바 다리에서 땅바닥에 앉을 때 앞바 다리에서 양반 다리라고 그러죠. 가부 같은 거 그렇게 앉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무릎 꿇고 앉거나 이제 이런 W자, M자 이런 자세는 피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럼 또 그런 걸 물어봐요. 이게 안짱걸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걸으라고 자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얘네들이 안짱걸음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나와서 효율적으로 걸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돼 있으니까 걸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자꾸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지금 이렇게 걷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발레리나처럼 발 이렇게 해서 걸으라고 그러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게 못 걸어요. 이게 지금 발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애들한테 자꾸 하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앉는 자세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걷는 거는 얘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해주고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걸어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는 되지도 않고 애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만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안짱걸음은 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대퇴골 이 우리 허벅지뼈에 염전이라고 해서 이게 밖으로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체 역학상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다. 그 시기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나가 있는 염전은 이제 만 15세까지 점점 좋아진다. 이제 대개는 자연적으로 보조기나 깔창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보조기, 깔창, 교정치료, 운동치료는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냐면 그 애들 정서적인 이런 것도 안 좋고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도 피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시간 그 시간 무슨 치료한다고 왔다 가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시간 될 수도 있고 애들한테 병식을 심어줄 수 있고 병식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다 그래서 불필요하다 안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다 하면은 W자나 무릎 꿇는 건 피하고 양반다리하고 함께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줄로 제가 아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답변하기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러 가지 주시면 채팅이나 이런데 답글 주시면 제가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